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전남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권에서는 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체계가 허술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까지 등교하는 학생 수를 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민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2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에서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여파가 청정 전남에까지 미쳤습니다. 서울을 방문했거나 서울에서 출장 온 사람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일 순천에서는 서울의 한 화장품 방문 판매업소를 다녀온 70대 여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시 관악구의 화장품 방문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15일부터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발현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 오늘 05시 10분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화장품 판매장을 방문한 뒤 고속버스를 타고 순천 터미널에 도착했고 15일부터 사흘 동안 막창집과 치킨집, 광양 옥룡계곡을 18일에는 조례동 순천 플러스 내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전날인 19일 광양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 B씨는 출장차 광양에 들렀다 확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회사 입구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높게 나와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형제들과 경기도 포천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형제 중 한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관내 접촉자는 현재까지 발열 체크자 2명으로 조사됐고 오늘 오전 중에 검체 채취하여 의뢰하겠으며 휴가에서 돌아온 B씨는 17일 어머니가 살고 있는 화순 본가에 머물렀고 검체 검사를 실시한 뒤 바로 화순 본가로 다시 이동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곡성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전북의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남성과 3살 아들입니다. 3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원생 34명도 검체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다른 어린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8월 20일 기준 전남 확진자는 모두 50명. 청정 지역이라 불리는 전남에서 이틀 동안 확진자 4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진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도의 끝자락까지 코로나19가 파고들었지만 방역 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 일대입니다. 군청 직원들이 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하고 발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폭염엔 감염 여부를 제대로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차량의 내부 온도가 낮아 체온이 제멋대로 찍혀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5도좀 어르신 다시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무리 36.5도, 어쩔 때는 32도, 3도 그런 분들은 봤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런데 진도 본섬은 발열검사장을 맹신해 선지 방역이 겉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카페나 일반 음식점 주변의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체온계를 갖추지 않았고 QR코드를 이용한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장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또 휴가 들어가니까 휴가 갔다 오고 해야죠. QR코드 이용이 어렵다면 직접 수기로 적어야 하지만 방명록을 갖춘 것도 손에 꼽을 정도여서 밀접 접촉자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할군청의 방명록도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방문부서, 찾아온 목적만 적도록 하고 있어 방명록만으론 개인정보 식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도대교에 발열 점검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다만 추적을 위해 전자출입 명부는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 같은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돼서 한번 우리가 어떤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진도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2일 진도대교 발열 점검장을 통과해 닷새 동안 외부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2차 감염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의 끈은 느슨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지만 전남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단 다음 달까지는 등교하는 학생 수를 조절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고입과 수능을 준비하는 3학년은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1학년과 2학년의 학교 출석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격주로 출석하거나 일주일을 나누어 등교하는 등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3,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들은 격주 또는 올, 화, 수, 목금 형태로 원격과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설령 3분의 2 등교한 학교라 하더라도 기초학력이라든가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 면대면으로 수업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고 대규모 학교가 많지 않아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나 농사노촌에 있는 학교는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학교도 지역이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밀집도 감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대면 등교 수업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력 저하 문제 등에 대해 기초학력 맞춤형 선도학교 8곳과 배움 나눔 중점학교 등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생활 습관, 학습 습관도 같이 다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반드시 아이들이 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하고 소통 구조가 잘 될 수 있는 학급 단위 또는 소규모 단위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대형 학원과 PC방,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지는데요. 이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부터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그 외의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보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가 없고요.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서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지역 방문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남 지역 확진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며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만큼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실내외 어디든지 실내와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중교통은 물론 실내에서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10월 이후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해경이 신변을 비관하며 해상으로 투신한 익수자를 구조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20일 새벽 2시쯤 신월동 하수 종말처리장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31살 여성 A씨가 바다에 투신해 표류하고 있었으며 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A씨는 호흡과 맥박 모두 정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임금 삭감을 철회해 줄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기본급을 인상해 인건비가 지급된 가운데 추후 전남교육청이 인상된 기본급을 삭감하고 일부 학교에 지급된 월급을 환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까지 스포츠 강사의 무기직 전환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신안 하이도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역 정치인과 주민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에 이어 추모사를 낭독하며 고인의 정신을 되새기고 넋을 기렸습니다. 고흥군 공직자들이 윤호 21병원 화재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성금 1,020만 원을 모았습니다. 고흥군은 공직자들이 모금한 성금 1,020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 환자의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